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양정고 한국사 통합사회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과목이 두 과목이라 가지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어머님, 아버님 분들께서요. 이런 생각 한 번쯤 꼭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사 통합사회는 혼자 그냥 시험 전에 암기 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시험 한 2주 전부터 공부했더니 금방 A 받았고, 뭐 굳이 학원을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사실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의 성향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 성향을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정고 1학년 교육과정인데요. 여기 배부된 자료하고 살짝 숫자가 달라져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바뀌었는데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는 바람에 아까 통합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단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나중에 내신 수시 내신 산출할 때 이 단위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이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실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통합과학하고 시수가 같고요. 국영수랑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숫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국영수 워낙 양정 아이들 다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열심히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삐끗할 수 있고. 그때 얘랑 얘가 받쳐주면 사실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국영수 애들 똑같은 점수대 애들 이렇게 줄 세워놨을 때 통합사회 한국사 잘하는 애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버렸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 아까운 과목이 되는 것이 통합사회 한국사입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너네 다 중학교 때 배웠지? 배경지식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갔다 안 갔다 하면서 수업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은요, 졸업고사 포함해서 시험을 3번밖에 안 치르잖아요. 교과서 전체를 나가지 않고 일부 단원만 골라서 나가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그 일부 단원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냐면 내년에 통합사회 올라가서 배울 내용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단원은 오히려 안 하세요. 왜냐면 내년 가면 할 거니까. 오히려 딱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안 하는 단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요, 사회에 구멍이 많아요. 배경 지식이 적은 채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동남아시아가 열대 기후라 가지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동남아시아를 아이들 지도에서 못 찾아요. 그렇게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마다 데려가셨는데도 지도에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세계 지도부터 주면서 얘들아, 유럽은 여기란다. 중국 아래 동남아시아가 있단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공부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중3 역사, 한국사 배웠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올해 올라가면 고등 한국사를 배우게 되는데 제가 단원을 그냥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중3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근대사가 80%입니다. 고대부터 삼국, 남북국 요 두 단원이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고요. 고려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어요. 대부분 여기서 1학기가 끝납니다. 그리고서 2학기 졸업고사 갈 때 조선, 전기, 후기 합쳐서 조선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고서 근현대사는 정말 후루룩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배울 아이들 고등 한국사는 근현대사가 75%예요.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엄청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요, 전근대사는 그러면 쉽냐? 작년에 했으니까. 아니요. 아이들 작년 내내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이번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1년 동안 나눠서 공부했는데 갑자기 한 시험에 몰아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공부했으니까 개념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중학교 때 안 다룬 심화 내용까지 배우고 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요때 아이들이 암기하다가 다른 과목 시간 뺏겨가지고 뒤로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역사 포기하는 현상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이때 시험 치고서 포기 안 하고 근현대사까지 열심히 하면 사실은 좀 포기한 친구들이 밑에 좀 깔아주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좀 위너가 될 수 있는 특징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양이 많아지고 근현대사는 배경 지식 없는데 갑자기 동학농민운동 배경부터 전개 결과 영양까지 다 외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사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은 학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이제 수능가에서까지 한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수능 한국사는 그래도 뭐 4등급 안쪽으로만 받으면 대학 가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4등급 안쪽을 받으려면 절반은 일단 맞아야 돼요. 반타작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 수능은요, 전근대사가 10문제, 근현대사가 10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근대사는 그래도 좀 쉽거든요.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요 정도 알면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쌤 저 그냥 근현대사 버리고 대학 갈게요 라고 해요. 근데 2022년 수능부터 아까 보셨던 그 교육 과정이 수능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현대사가 어렵기 때문에요.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3 올라가가지고 이제 와서 근현대사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 많이 뺏겨요. 아이들 고1 때 뭐 내신 챙기느라 바쁘다고 하지만 고3만 하겠어요? 고3 올라가서 수학해야 되지, 국어 해야 되지, 영어 해야 되지, 탐구까지 챙기는데 거기서 한국사 하고 앉아있으면 사실상 다른 애들보다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1 한국사 내신을 1등급, 2등급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요. 고3 올라가서 그냥 모의고사 보고 해설 강의만 봐도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장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1 내신 챙기면 고1 내신 등급 나오지.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지. 사실은 안 챙길 이유가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정고의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사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남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 어렵게 내진 않으시고 이제 교과서랑 학습지에 충실한 전형적인 내신형 시험으로 대체로 출제를 하십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변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고난도의 장치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변별력 못 가르셔가지고요 1등급 아예 없는 시험 되기도 합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아이들 100점 받으면 2등급, 하나 틀리면 3등급, 2개 틀리면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살다 보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하나 틀렸다고 3등급 내려가 버리니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험이고요. 어렵게 뭐 변별력을 가는 장치 나면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실 양정고 통합사회는 그냥 1등급 목표가 아니라 100점 목표로 공부를 해야 그나마 1등급을 챙겨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변별력 내실 때는요. 지엽적인 개념을 출제를 하시는데요. 지엽적 개념은 본문 말고 탐구활동에서 내십니다. 우리 남자애들 탐구활동 읽어봐야 얼마나 읽겠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훑으면 난 다 읽었다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아주 어렵게 시험을 내시고요. 심지어 단답형으로도 탐구활동 내용을 내십니다. 아이들이요, 뭐 교과서 그럼 다 외우면 되지 않을까? 물론 다 외우면 되죠. 근데 거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안 나올 만한 거 구분 아이들 스스로 못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작년 시험인데요. 이게 교과서 밑에 탐구활동이거든요.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다행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문장이 요거거든요. 잠재 성장률이란 한국가의 경제가 블라블라 해서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다. 단답형으로요. 국내 총생산세라고 냈어요. 여기서 요 단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 무슨 경제 성장 이런 건 알겠는데 국내 총생산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와다다다 오답이 나오는 그런 킬러 유형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킬러 문항은요. 수능형 문제예요. 개념은 분명히 교과서에서 내지만 문제 유형은 요즘 수능형을 갖고 와서 출제를 하고 계세요. 다양한 유형을 아이들이 풀어봐서 충분한 연습이 되어야만 맞힐 수가 있어요. 수능형 유형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유형이거든요. 교과서 개념, 교과서 자료들을 이거 지금 윤리에서 사상가들 얘긴데요. 사상가 얘기 외우고 문제 읽고서 적용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수능형 유형에다가 엮어버리면 아이들이 문제 유형을 충분히 접해보지 않았을 때는 오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근데 우리 남학생들 특히 이런 문제 풀 때 대충 답 맞추면 넘어가고요. 답 틀리면 그냥 한 번 풀고 또 맞았네 그럼 넘어가요. 내가 이걸 틀렸을 때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유형을 내가 접근 방법을 모르는 건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거를 아이들 스스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금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
요게 양정고 통합사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양정고 한국사는요, 통합사회랑 비슷해요. 교과서에 충실한 내신형 시험입니다. 사실 양정고는 통합사회랑 한국사 둘 다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계셔서요, 전반적으로 유형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사는 통합사회처럼 마냥 좀 쉽게 내는 편은 좀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했고요. 시험 간 격차가 큰 편이지만 작년에는 1년 내내 제가 볼 땐 중상 이상으로 나왔어요. 쉬운 게 중상 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 통합사회처럼 100점을 목표로 해야 1, 2등급에 예쁘게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1등급 목표로 하면 1등급을 못 받아요. 고난도 킬러 유형은요, 전근대사랑 근현대사가 조금 다른데요. 양정고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까지 걸쳐서 전근대사를 나가는데 통합사회처럼 교과서 구석구석의 지역적 개념을 활용해서 출제하십니다. 당연히 단답형으로도 출제하시고요. 1학기 기말부터 2학기 기말까지는 근현대사인데 사실은 양정고 선생님들이 근현대사에 조금 진심이세요. 근현대사로 갈수록 훨씬 더 문제를 어렵게 내십니다. 그래서 연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시고요. 연표 문제 난이도가 작년에 확 올라가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흐름만 알면 풀 수 있었는데 작년엔 연도 달달달 안 외우면 틀리게끔 내신 문제가 매 시험당 한두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직전에 연표 아이들 외우고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그때 제대로 한 아이와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 간에 약간 격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연표까지 이제는 외워야 돼요. 시험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는 문서에 대해서 교과서 정말 작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라 촌락문서는 통일신라의 서원경, 현재 청주의 촌락을 어쩌고저쩌고 조사한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얘들아 청주 가지고 충주라고 말장난 치기도 하거든. 충주라고 나오면 틀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시험에서 서원경 충주. 근데 요즘 애들 청주랑 충주 잘 몰라요. 일단 대전 옆에 있어. 대전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내시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조금 치사할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대흥 보력 효감 금융 성법 대왕이 문왕이다 정말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왕인 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거 교과서에 있으면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요. 작년부터 단답형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양정이 단답형이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땐 조금 난이도를 낮춰주셨거든요. 작년에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사실상 1등급이냐 아니냐는 단답형으로 나뉩니다. 단답형이 작년 기준 8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2문제 최고난도로 출제가 돼요. 1899년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차가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시험에 서대문 청량리 네모 뚫고 쓰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충 세 글자 지명인 건 기억나는데 해가지고 뭐 남양주, 영등포 막 이런 걸 쓴 거예요. 서대문 청량리 완벽하게 이제 외우고 있어야 마칠 수 있는 시험인 거죠. 이건 이제 그 전 시험인데요. 요거는 뭐 백제와 고구려의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이거 진짜 교과서에 그냥 한 줄 딸랑 나와 있는 거고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웅진도독부 4개끔, 3개끔 문제를 내셨고요. 요게 이제 작년 시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해의 어떤 국가 통치 제도인데 여기에 정말 작은 보라색 필기체 글씨로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가 행정을 총괄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작년에 정당성 대내상 쓰게끔 됐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 시험에 약간 학을 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단답형 맞힐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최고치 단답형을 포기한다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건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사는 이제 수동적으로 암기만 하던 중학교와는 달리 흐름 이해와 개념 암기 그리고 자료 해석까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을 갖춰야 하는데요. 제가 당연히 수업 때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재 당연히 양정고 맞춤형으로 제가 자체 교재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반적인 수업 교재이고요. 교과서 내용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좀 제대로 읽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칸 그리고 중요한 문장 빗줄 쳐서 제가 매주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있으면 아이들 시험 전까지 최소한 교과서 5-6번 읽어보고 시험 들어가고요. 나중에 되면 아이들이 쌤 그냥 한 번에 3부씩 주시면 안 돼요? PDF로 보내주세요. 아예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 자료랑 연표 활용해서 제가 부교재 제작해가지고 마지막 총정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한국사까지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에요. 저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사회 한국사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우리 아이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혼자 공부해 볼게 절대 안 하고요. 책상 앞에 2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한 시간은 30분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2시간을 학원에 보내놓고 선생님하고 클리닉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압축적이게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저희 작년 양정 아이가 했던 말을 제가 넣었어요. 야, 그냥 쌤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100점 나오니까 딴 거 공부하지 마 라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답형 적중률 100%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제들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전날 찝어준 거에서 다음날 킬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수업하고 하루 클리닉 했을 때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고득점 받을 수 있고요. 학원 외의 시간 그냥 국영수 통과에 다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셨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냈던 성과인데요, 어머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 사실 100점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학원 다니면 당연히 뭐 3등급으로 들어왔다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등급은 가능해도 100점까지 완벽하게 맞히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작년 제가 마지막 시험 9명 중에 5명 100점 맞히고 끝냈습니다. 시험 쉬웠냐?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아이들, 양정 아이들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강사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